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고가 많아서 바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피터 린치의 이야기였고, 지금 시장은 무엇인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상황이 나쁠 땐 나쁜 것만 보고 좋을 땐 좋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죠. 지금은 모든 게 나쁘게만 보이니 역으로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닥칠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자꾸 염두에 두면 주식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장 후반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죠. 방사능포를 계속 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럴 때 주도주 순환경제의 핵심을 매수해야 될 타임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작전 세력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감원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을 잡는다. 내용 뉴스를 한 3, 4일 지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고통받는 부분, 그 속에서 빨리 원금 회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또 방송에 나와서 화려한 외모와 말발로 유혹을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산 주식을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매매해서 수백억을 챙긴 일당들, 이런 부분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는 것 또한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했다고 시장이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게 미국 시장의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사람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락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휘발유 가격이 6불까지 갔다가 3.5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주간 반등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 꺾여.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물가가 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단장기가 올랐던 겁니다. 거기다가 계속된 영국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비 심리 지표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 지표를 확인하자고요. 미국의 주택 지표입니다. 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도 박살이 나 있고, 이제 제가 주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택을 자꾸 주식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 심리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이 노란색 라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82불 WTI 기준입니다. 내려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천연가스 가격 확인해 봐야죠. 그죠? 미국의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영국 런던의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고점 쌍봉 찍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국의 고용 창창하고 소매 지표도 괜찮고, 미국은 고용이나 시간당 임금이 쉽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이든이 무슨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내수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불러들여서 미국의 공장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IRA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계속 들어가서 거기다 공장을 지고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는 게, 쉽게 꺾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강력한 긴축이 추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4.75 BP를 이미 연말 기준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배드 이즈 굿, 배드 이즈 배드, 이런 뉴스가 안 좋은 게 나오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게 나오면 나쁜 상황,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피봇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고멀티플주 낙폭과대하다고 그쪽 라인 부분을 매수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시장에서 5가지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됐느냐 안 됐느냐 더디지만 해소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시간이 말을 해줄 겁니다. FOMC 빅스텝 우려가 감소됐느냐? 아직은 감소되지 않았죠. 그죠? 11월 달에 0.75bp 그리고 12월 달에도 0.75bp 5번 연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0.5bp냐 0.25bp냐? 그건 논쟁의 흐름입니다. 논쟁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못 가지니까 고멀티플 섹터가 많이 떨어지면 잠깐 반등하는 정도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경기에 연착륙이 가능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 마찬가지죠. 연착륙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야 되니까 그죠? 경착륙이냐 연착륙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중국의 락다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아직도 노 체인지죠, 그죠? 다만 영국의 금융위기 우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영국의 경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그죠? 재무장관 갈아치우고, 그죠? 총리도 지금 불신임 흐름 부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국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 부분의 해소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게 시장의 흐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의 차이, 이 부분 사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를 자꾸 떠오르시고 또 그 이야기를 유튜브나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 자리를 다 매매를 해봤던 썼습니다. 그때 금융위기는 2가지로 나눕니다. 신용위기와 유동성의 위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용, 여러분들 제가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돈 빌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파산이죠. 그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영국이 금융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뭐 채권과 관련돼서 이 연기금의 채권을 영국 은행이 매입을 하니 안 하니 이거 가지고 논쟁이 갔었죠. 그죠? 물가도 높고 그리고 4, 4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나라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니까 그런 위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시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신용의 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유동성의 위기로 파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월요일 날, 그죠? 난리 났었죠, 그죠? 주말에 벌어진 디지털 암흑, 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배신. 제가 여기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카카오, 네이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우리나라 4,750만 명의 사용자 국민 메신저가 화제는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라고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자체 데이터 센터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일 잘하는 건 자회사 쪼개기로 돈 벌기에만 급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자회사가 가장 많은 회사 카카오 아니에요, 그죠? 135개인가요? 우리 사주 사서, 그죠? 우리 사주 산 우리 카카오 직원들은 지금 노예 근무해야 됩니다. 그죠? 그 빚도 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회사가. 그죠? 오랫동안 그거 복구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200만 명의 개인 투자가는 어떤 부분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죠? 직원들한테는 1, 2천만 원? 뭐예요? 담보 부족 막아주지만 카카오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부분, 그 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저라면 이럽니다. 제가 오스템플란트의 횡령 사건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에 붕괴하는 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신뢰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2조였었던 오스테인 플란트의 횡령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 그리고 틈만 나면 물적 분할하려고 대주주들이 먹튀하는 흐름들. 그리고 자회사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멀티플을 낮춰주는, 외국인들이라면 어떻게 믿고 주식시장에 접근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 연기금이든지 기관 투자들이 이런 회사들은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국가별 국내 주식 순매수 매도 흐름입니다. 자,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노르웨이와 싱가포르 장기 펀드들입니다. 그쪽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과 영국, 특히 영국의 불안 때문에 영국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게 9월까지예요. 10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약 2조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MSCI 정기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MSCI 정기 변경이 11월 11일 날 발표하고 11월 30일 날 리밸런싱을 합니다. 거기에 예상 편출 리스트, 편출이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녹십자, LG, SK케미칼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편입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현대 미포조선. 그죠? 카카오편에는 이번 사건으로 편입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여하튼 이런 내용에서 편입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을 항상 봐야 된다리죠. 시장도 안 좋은데, 그죠? 세금까지 지금 야당이 발목 잡고 있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부분 사실 대만에 1989년에 금융투자소득세 강행한 이후에 한 달 후에 40% 급락을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처지가 비슷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혜택은 돈 많은 고액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 많은 투자가가 주식 다 팔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네들은 주식 안 해도 되지만 소액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사이클 때문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아주 공매도를 번갈아가는 그런 농락의 장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공매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그죠? 개인 투자가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돈 있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잘못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코스피 지수와 투자 주체별 순매수, 아까 10월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랬죠. 시장은 지금 쭉 3,316포인트부터 6월 20일, 작년 6월 25일 3,316포인트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2,134포인트, 그리고 오늘 12시 기준으로는 아직 중심 라인을 못 돌아 나갔습니다. 시장 올라갈 모멘텀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 힘도 부족하고 올라갈 모멘텀은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의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9월 29일부터 계속 찔끔찔끔을 하고 있죠. 시장 전부 다를 매수하는 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게 실전 매매예요. 시장의 유동성은 빠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고멀티플 섹터 빼고,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빼고, 그러면 뭡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몇 개 안 남죠. 그게 선택과 집중이고 압축하는 작업인 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워라 기다린다.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고멀티플 섹터들은 10년 안에 그 고점을 못 벗긴다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맨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프렌드 쇼링 전략, 이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중국 관련, 중국 섹터 이런 부분을 바라보지 말고 미국이 프렌드 쇼링 전략을 하고 있고 미국의 정책 흐름들에 연계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의 종목과 sek터를 공부하시고 그 속에서 그냥 마냥 2차 전지가 간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흐름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미국의 배터리 패권 쟁취를 위한 프렌드 쇼링, 중국이 시장 점유율 57%를 장악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
이거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서방 국가들 여기에 뭡니까? 올가매지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 부분이 진행된 게 IRA 법안이잖아요. 그죠? 뭐 이 이야기에선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이야기했죠. 이번 시장 하락을 통해서 뭐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하나솔루션 49,000원 이하에서 겁내지 말고 사셔라. 그리고 순환경제의 핵심을 사라. 그 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를 보세요. 테슬라가 GM이 도요타가 포드가 BMW가 판매한 비중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밑에 테슬라와 그죠? GM에 누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죠? 도요타에 누가 공급을 하고 있고 포드에 누가 공급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내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이 차가 더 잘 팔리느냐 못 팔리느냐를 보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렇죠? IRA 법안 발표로 가속화된 자원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미국은 매장량도 별로 없는데 대부분이 그죠? 이 중국을 비롯한 이 전체적인 사이클링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에 집중되어 있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9월 14일 날 EU의 집행위원장이 그죠? 유럽 역시 미국의 IRA 법안과 버금가는 자원, 그죠? 주요 원자재법을 만들겠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죠? 그런 뉴스 나왔을 때 뭡니까? 그런 부분은 배터리, 2차 전지에게는 득이잖아요. 그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왜?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진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그죠? 러시아가 기분 나쁘다고 천연가스 잠그니까 난리가 난 거. 그러면 전기차 BMW니 그죠? 유럽의 자동차들이 중국이 가공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원자재를 이용해서 묶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RMA IRA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만들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소비에 엄청난 이익이죠. 자,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일봉입니다. 그죠? 오늘 신고가 냈죠? 12시 기준입니다. 반면에 SKC 동박업체는 뭡니까? 내려왔죠? SKC 일진 머티리얼부터 시작을 해서 후성일부터 해서 똑같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거 보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니? 아니요. 저는 이때 10만 원대부터 지금껏 오늘도 안 팔고 있습니다. 김기수의 주도주입니다. 그죠? 제가 순환경제 하는 것을 잘 체크하셨다면 그 맥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주식을 사라, 말라. 그건 주식인 타이밍이에요.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털도 있고 그리고 수급도 있고 그 속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3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고 더 뽑을 수도 있죠. 어제 뉴스가 나왔죠. 포드가 이 포스코 케미칼과 양극재를 수십조 원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고 말고 그 뉴스가 나와서 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 가능성을 보는 거지요. 이런 주식도 있죠.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자, 그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파괴적 혁신의 3단계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주가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시기는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자, 그 마지막 3단계라는 게 기술혁명. 기술혁명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유선전화, 라디오, 그리고 컬러 TV, PC,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그 라인 부분에 있어서 침체기에 가장 침투율이 좋은 겁니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 흐름들이 적용이 되니까 2022년 상반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고객 이런 것들에서 제가 아까 왜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을 이야기를 했느냐면 시장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산업이 형성될 때 10% 라인까지는
도구나 카우나 다 같이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10% 이상의 점유율이 전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경쟁력입니다. 그 시장을 과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내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시장, 마켓의 10%가 넘어가서 30%대까지가 파괴적 혁신의 3단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지금 전기차의 마켓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11%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기업에게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가 누구한테, 그리고 에코프로민이 누구한테 납품하고 있는지, 포스코 케미칼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국내 배터리 소재 밸류체 그냥 단순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누가 하고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켓 장악 능력과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포드가, GM이, 신차가 어떻게 나오고, 그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어떤 회사가 라인을 구축해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소재업체들의 해외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GM의 조인트 벤처, 그리고 LNF의 조인트 벤처, 이걸 왜 본 거냐면, 그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순환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시간이 없네요, 그죠? 핵심 광물의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격 라인, 리튬, 니켈, 코발트 다 올랐잖아요. 그래요? 그 부분에 양극재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폐배터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8월 10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신규 관련주잖아요. 그죠? 8월 28일 날 성일하이텍이 80만 주 보유예수 물량이 출회되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를 하는 쪽. 그게 뭐예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화학, 그죠? LNF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냥 2차 전지가 좋다가 아니고 어떤 경제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활용 사이클 속에서 실적을 같이 겸비한 기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내가 그 주식이 시장이 어려워도 베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암만 빨리 해도 안 되는군요. 그죠? 자, 여튼 어떠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이가 안 좋아서 한 달 반 정도를 공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시장이 어려울 때 주도 섹터가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들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 그죠? 지금 홈페이지, MTN밴드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못생긴 얼굴이 있습니다. 못생겼지만 시장의 주도주를 놓쳐본 적이 없는 김기수입니다. 클릭하시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주도 섹터 순환 경제를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그 속에서 후속 주도주를 잡으시는 기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